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이제 12월도 중반이 넘어서고 또 다음 주 주말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이 산타랠리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이렇게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XRP, 도지, 에이다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현재 1% 내외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미 증시는 간밤에 거의 폭탄을 맞았어요. 애플이 무려 4% 넘게 빠졌고 또 구글과 메타 역시 4%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3%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이 넷플릭스는 무려 8%가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빅테크들이 다른 중소형주들보다 더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짐 로저스가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팡 종목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섹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투자의 규제라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 미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2% 넘는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은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미 증시가 하락한 이유로는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 한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예측치인 마이너스 0.1%보다 컸던 것이고 또 지난달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와 같은 연중 최대 이 쇼핑 대목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이 소매 판매가 급감한 것이라 이제 이 미국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경제 지표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제 이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 지수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모두 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이 미국의 산업 동력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예요. 이러니 보시는 것처럼 미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뚝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빨리 현실화되면 연준도 내년에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예상하겠지만 막상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이 실물 경기가 무너진다면 연준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의 공포보다는 경기 침체의 공포가 더 드리워질 것 같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이 호재성의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보자면 이 블록체인 온체인을 분석하는 센티멘트가 최근 3주간 비트코인 거래 주소가 급증을 했다면서 상승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최근 3주 동안 100개에서 10,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159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는 최근 10개월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진다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2022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우리가 큰 기대는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이 대세 상승장에 오려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FTX 사태 이전 가격이었던 19,000달러, 20,000달러 정도는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장을 버텨내는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보다 더 큰 관심이 가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암호화폐 과세 여부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금투세와 동일하게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매일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새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대로 넘긴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근 그 어떤 악재보다 더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지난달부터 계속 이 과세 논란이 일고 있어서 12월 2일에는 결정난다 그러더니 또 기한을 넘기고 이번에는 9일에 결정이 난다 그러더니 또 넘기고 그러다 어제인 15일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하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반은 희망적이고 반은 좀 절망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요게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 야당도 금투세 UM에 공감을 한다면서 내년 시행은 안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요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는데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금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이나 종부세 인하와 같은 굵직한 세제안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니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상자산 과세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도 섬세하지 않고 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대비 과세 가이드라인도 없고 시스템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만 외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도 이 한 신문사에서는 금투세는 2년 유예라는 이런 기사에 이 기사 내용에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축축성 기사로 보이긴 하지만 야당도 앞으로 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있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마당에 설마 암호화폐는 유예 안 시키고 과세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여야가 합의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그 어떤 소식보다 이 암호화폐 과세가 큰 이슈인 만큼 이것이 유예가 돼서 호재가 될지 아니면 유예안이 통과를 못해서 악재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손실 중인 현재 이 상황에서 내년에 조금 수익 봤다고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투세와 함께 반드시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되어야만 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이 암호화폐 과세 여부도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